컴퓨터하고 TV를 결합하는 난인데요. 네, 셋톱박스가 하는 일을 컴퓨터에도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 회사다. 케이블 TV 회사다. 그럼 인터넷도 다 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셋톱박스와 컴퓨터를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요새 미니 컴퓨터 이만하거든요. 네,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현재 있는 TV를 바꾸지 않고도 또는 모니터에다가도 TV 역할을 시킬 수 있는데요. 연결을 해서 현재 그 되게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채널이 100개다 그러면 일일이 다 보여줘요. 클릭을 하면 그쪽 화면이 열립니다. 네. 무료도 나눌 수 있고요. 거기다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를 만들어줘요. 또는 유튜브에 접속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화면을 TV 전체로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의 동영상이 TV로 나오는 거로 100개의 채널이 아니라 수백만 개의 채널이 생기는 효과가 생기는데요. 넷플릭스 화면을 띄워줘도, 네, 그렇죠. 넷플릭스 TV의 채널로 나오면 TV 이렇게 방송이 되는 것이죠.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올린 동영상 올리거나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홈쇼핑도 할 수 있고요. 물건도 판매, 광고도 해서 수익을 나눕니다. 결제가에 대행해서 킥 서비스, 생활 속에 생활 호환 서비스, 그다음 슈퍼마켓 서비스 이런 앱을 놔가지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또는 어떤 데서도 TV 이런 데 유선전화 서로 유선 인터넷 개방을 해가지고 인터넷만 기반해가지고 이메일을 두고 서로 주소를 번호를 주고요. 그것을 거기다 직접 전화도 걸 수 있고 유무선 둘 다 처리됩니다. 컴퓨터 안에서도 TV 안에서도 유무선 둘 다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유선전화 안에서도 무선 처리를 같이 하게 하시면 제 기술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메일도 보내고 동영상도 보낼 수 있고 부재중 메시지 남길 수 있고 현재 있는 스마트폰에도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남기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관문, 비디오폰 이런 데도 블랙박스에도 전화를 걸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유무선 다 가능하고요. 이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블랙박스 역할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기타 다른 기기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하나의 데스크탑, 노트북, 또 모뎀, 또 와이파이에다가 여러 개의 기판 대중소로 넣어가지고 저장 장치도 따로 있어요. 여러 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슈퍼컴퓨터 같은 이런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이것은 인터넷 그 장비, 인터넷망 장비, 통신 장비, 유동통신 장비, 모든 그 통신 장비에 유성통신 장비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차량에 있어서 비상기판의 개념. 이렇게 전기차 안 열린다. 그래서 문 안 열려 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판이 고장 나면은 여기다 비상기판, 비상 배터리 만드는 그걸로 이제 창문을 열고 닫고 살고 또는 비상 연료통. 그래서 드론 떨어질 때 비상 배터리가 비상 비상 배터리가 있어 그걸로 이렇게 생존한다든지 로봇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뭐 기계가 공장의 기계 작동 안 할 때 비상기판, 비상 배터리로 적용하는 비상 연료통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토론 같은 데는 비상 배터리가 아니라 석유 방식 연료통일 수도 있고요. 그런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전투기에도 그렇고 모든 비행체에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배에도 그렇고 로봇도. 하나의 컴퓨터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냐. 지금 원격 조정을 보면요. 원격 조정을 저기서 들어와 주시고 수백 개의 이렇게 또 프로그램 깔려져 있는데 그쪽에서도 다 제 거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쌍방향이라는 거죠.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 이것을 유무선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의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유선 인터넷망에서 이렇게 이렇게 컴퓨터에 유선을 이렇게 유무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신호 처리해주는 기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모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와이파이일 수도 있는데 꽂아가지고 뭐 스마트폰 내 노트북을 갖다 상대방의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그쪽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그래요. 원격 조정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이게 그쪽 내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작은 노트북으로 그쪽 컴퓨터에 들어가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원거리로 이제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렇게 되면 내 컴퓨터에 고유 번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유동 IP인데요. 고유 번호가 있으면 일이 가능하다. 그 번호를 찾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원격 조정은 지금 앱을 깔아야 되지만 웹을 깔지 않고 번호만 있으면 그것을 서비스를 중개해주는 회사만 있다면 그것이 상대방 멀리 떨어져서 자기 컴퓨터에서 집안에서 자기 컴퓨터 갖고 회사에 있는 컴퓨터로 조작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정보도 빼앗을 수 있죠. 회사 간 정보도 빼앗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앱을 깔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컴퓨터에 몰래 앱을 깔아가지고 정보 가져가기 없기.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앱을 깔지 않고 어떤 서비스 회사가 있어서 고유번호를 가지고 처리해 주면 좋을 텐데요.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이렇게 그 어떤 각각의 컴퓨터, 노트북, 또 모뎀 또는 와이파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스마트폰, 이렇게 TV, 유선전화에 고유번호가 있어 로밍 서비스 없이 그저 이메일도 보내고 통화를 하게 하시거나 로밍 서비스 없이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스마트폰에 고유번호를 부여했으므로 그쪽 나라 가서도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싸게 국제 통화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컴퓨터 TV의 결합을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이 하시더라 그러죠. 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구글 TV 막 나오고 그러던데요. 현재 있는 셋톱박스를 갖다가 기능을 컴퓨터에 통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통합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는 제가 CCTV 있지 않습니까? 시간에 이렇게 앞으로 사물 인터넷에도 이 기능이 필요할 텐데요. 사물 인터넷 유선이나 무선으로 사물 인터넷, 뭐 그 냉장고가 조명이다 이런 것들도 컴퓨터에 통합을 시키거나 할 수 있을 텐데, 또는 이 CCTV도 우리 집안 8개인데 유무선으로 통합을 시켜요. 유선이든 무선. 그래가 하나의 선만을 컴퓨터 또는 노트북에 꽂으면은 그것을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보는 건데요. 지자체나 112 뭐 이렇게 경찰에서는 수백 개 동영상도 찍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사적으로도 드론이 올라가서 드론이 한국 전역을 갖다 감시망을 가지면서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CCTV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군사적인 정찰망을 형성할 수도 있는데요. 24시간 드론을 띄워가지고 제가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24시간 구름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론을 로테이션으로 한 개 올라갈 거, 3개 올라가서 여기서 망을 형성해가지고 그것을 유선 인터넷처럼 제공하거나 유선 통신처럼, 유선 방송처럼 제공할 수 있다. 그걸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가지고 이동 통신을 제공하거나 스마트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워키토키도 그 스마트폰 안에 워키토키 장치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각각 통신하지. 이게 사물 인터넷 되게 필요해요. 각각의 다른 전파를 발생을 시키거나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발생을 사물 인터넷 조종하거나 로봇을 조종하거나 이렇게 할 게 될 텐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워키토키 기능을 주면 자체 통신을 전파를 발생을 시켜서 TV도 작동시킬 수 있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사물 인터넷을 작동시키거나 각각의 다른 기기, 스마트폰 안에 자체 전파로 등록되거나 호환되는 기기에 스마트 워키토키에 직접 통신을 전화를 걸거나 이런 기능이 가능해요. 공짜 전화죠. 이제 워키토키는 서로 공짜 전화를 의미하는 건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워키토키를 스마트처럼 그러면 음질이 스마트폰 음질일까요? 워키토키 음질은 스마트폰 음질이겠죠. 이렇게 되면 워키토키를 스마트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워키토키를 스마트폰처럼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가령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TV에 단다, 데스크탑에 단다, 유선 인터넷에 단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스마트폰에 단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마이크 스피커 구조에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달아서 음질을 좋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마이크에도 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음질을 좋게 만드는 이 기술을 여러 개 달 수도 있고 음질을 좋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 가지고 거기 햄통신을 흡수를 하고 정부에서 허가된 통신. 햄통신은 여기서 아예 그냥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제가 모뎀이나 와이파이에 또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가지고 여러 개의 기판을 놓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개 기판을 놔서 여러 대의 효과를 가지거나 이것을 중폭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개의 신호를 지금에는 몇 개 신호지만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신호를 처리해가지고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워키토키를 제공한다 그랬죠. 또는 수천 개도 가능해요. 수만 개도. 그것이 이게 그 용량에 따라서 틀린데요.
그렇게 되면 신호를 송수신하는 구조가 있어야 될 텐데 워키토키의 그 거리는 지금 한 불과 20m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워키토키가 아니라 저기 와이파이의 거리는, 그럼 와이파이나 모뎀에다가 워키토키 장치를 줘가지고 신호를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처리를 해준다면, 신호를 무선으로 처리를 해준다면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이동통신과 워키토키를 제공하거나 햄통신에게 자체 전파나 같은 전파라면 호출로만 들리게 해서 햄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데, 햄통신이라는 것은 자기 전파로 발생을 시켜서 방송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앱 방식으로 둬가지고 방송국을 만들 수 있겠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있던 거 TV에다가 앱 방식으로 둬서 서비스하는 회사가 있으면 방송국을 만들 수 있고, 유튜브에서 좀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체 유선, 무선 둘 다 처리해서 방송국을 만들 수 있는데,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야지 쌉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방송국을 만든다는 것인데요. 무선 송출을 하려면 장비가 돈이 많이 들죠. 그러나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서비스 회사가 해준다면, 그렇죠. 앱 방식으로 자기 스마트폰에서 방송을 이렇게 유튜브 통하지 않고 하거나 이렇게 가능해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아니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방송국을 만들어주거나, 그래서 자기가 동영상을 이렇게 거기서 라이브 방송을, 라디오 방송을 하고 물건도 팔 수 있고 각각의 방송국을 만드는 거예요. 방식은 그거를 상대방에 이렇게 깔아주기만 한다면, 학교 학생들이다. 깔아주기만 한다. 500명의 내 청취자가 생겨 친척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깔아줬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익이 창출된다는 거죠. 데스크탑, 노트북, 앱 방식의 방송국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앱 방식의 방송국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그런 방송국을 100개 채널 더 만들 수 있다. 하루에 내가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40개 틀어줬다. 그럼 그게 방송국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앱 방식의 방송국, 현재 있는 케이블 유성태 IPTV 앱 방식으로 노트북, 컴퓨터, 이런 스마트폰에 깔아서 하시면은 장비 설치 없이 고객을 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앱 방식의 방송하고 전 세계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는 앱 방식의 방송국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 애플 TV 또는 현대 기아차, 이렇게 삼성에서도 100개의 채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익 홈쇼핑도 만들 수 있고, 뭐 별의별 방송을 예능도 만들 수 있고, 뭐 방송국을 갖다가 짓느라고 이렇게 무선 송수신 하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하면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직원 5명이서도 이런 방송국을 만들 수 있느냐, 케이블 TV를 만들 수 있냐, 쉽습니다.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같은 전파라면 모뎀과 와이파이 또는 데스크탑, 노트북, TV, 스마트폰, 워키토키 또는 이송통신에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를 100만 개도 만들 수 있는, 데스크탑 안에 스마트폰이 40개 들어있다.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이 100개 들어있다. 모뎀이나 와이파이 안에 스마트폰이 100개 있다. 이렇게 유성통신 안에 스마트폰이 10,000개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는 같은 전파라면, 또는 또 다른 전파는 서로 다른 전파라면 각각의 다른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데요. 또는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KT 거, 또 이동통신 것도 하고, SKT 것도 써주고, 알뜰폰, 예를 들면 뭐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이렇게 이동통신을 지금 그것도 송수신, 라디오처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드론 같은 데도 전쟁할 때도 이렇게 하나의 통신이 안 되면 다른 전파로 바꿔 타고 이런 기술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우크라이나 드론 업체하고 안드레리에서 사용하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또는 단거리파, 장거리파, 중거리파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단거리파가 적합한, 그렇죠. 쓸 때는 단거리파 쓰고, 라디오 전파 바꾸듯이 중거리파, 장거리. 이것은 라디오 전파만 아니라 모든 전파가 다 가능하다.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 병사들에게 군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이 로켓토키 무선 송수신 장치를 가질 때 중폭 장치를 주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깔아놓고 여러 사람의 신호를 처리해주는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하고 평상시에 배터리를 추가 장착해서 중폭 장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드론에다 띄워가지고 이렇게 멀리 이렇게 송수신 거리를 늘려갖고 중폭 장치를 만들어주거나, 드론에서 유성 송수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성 방송 통신을 이렇게 해서 위성을 통해서 병사들에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네네. 제가 CCTV 기반해 갖고 유무선 처리해가 집안에 우리 8개인데 뭐 지자체 같은 데는 몇백 개나 몇천 개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다 흡수를 해가지고 유무선 처리해서 컴퓨터에 하나의 손만은 꽂고
그래서 뭐 여러 군데서 컴퓨터 신호를 이렇게 우리가 유선 인터넷이다 그러면 전 세계 전국에도 막 수백만 대, 천만 대 컴퓨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유선 인터넷망이 대신해 주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유튜브 본사가 미국에 있어도 저는 한국에서 그것을 케이블 TV망을 통해 그래서 동축 케이블 이런 망을 전 세계 망을 통해서 해적 케이블을 통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걸 난 집안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받아본단 말씀. 전 세계에 있는 거기서 이제 중계해 주니까 그런데 수백만 개의 동영상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유선 이렇게 CCTV를 집안에 있는 거 아니면 이렇게 공공 CCTV 이런 것들을 그 유무선으로 통합을 해서 그 하나의 선만을 데스크탑에 꽂아준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그 중계를 해주는 회사가 있으면 그런 중계해주는 회사를 만들어셔야죠. 유튜브처럼.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많은 모니터가 필요 없이 본다. 이 기술을 이렇게 우리나라 서울시, 인천시라든지 오산시라든지 제 광고를 페이스북에 띄우셨죠.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외교부 국방부 그다음에 정보통신 산업정보도 하셨는데요. 전세 백악관도 들어오셨거든요. 저는 빨로 한 적이 없어요. 미국 대사관도 오래전 몇 년 전부터 광고를 다 들어오셨는데요. 그래서 나 미국 정부, 한국 정부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YTN에서 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중소기울레한 대기업의 제 기술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 CCTV 기술도 마찬가지인데요. CCTV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본다는 거죠. 입체로 보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각 사람을 볼 때 평면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입체로 이렇게 이목구비를 보고 판별하거든. 옷을 바꿔 입어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카메라도 가로 세로 높이로 입체 방식으로 보면 그게 가능해져요. 이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이것이 무엇인가? 또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를 각 사물을 입체를 통해서 판별하고 재고 관리도 가능하고요. 물류센터, 편의점, 마트 또는 계산까지도 가능해요. 로봇 같은 것도 호텔 서비스를 해서 각 사람을 알아보고 10년 전에 몇 년 전에 온 고객도 스미스 씨 아니십니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체 기억이지만 그거는 이렇게 저장 용량 한계가 있다면 외부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글 환경에서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해서 로봇도 각 사람과 각 사물을 알아보고 각각 대응 휴머노id 로봇의 기술이 필요하죠. 드론에도 이 카메라만 달아놓으면 컴퓨터가 있으면 동일하게 휴머노id 로봇처럼 모든 각 사람을 알아보고 전쟁할 수 있는데요. 입체 방식으로 보면 사람과 공복 입은 사람, 특정 지휘관, 특정 차량만을 공격하거나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입체를 구별해서 번호를 일련 번호를 매겨서 딱 그것만을 쪽집게처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뮤비 찍는다 그러면 이렇게 드론에다가 그 사람을 얼굴을 기억해서 계속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뮤비를 찍어주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차량의 이제 주인도 알아보고요. 이 사람이 이제 등록된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택시 회사다 그러면 이제 등록된 사람만 택시를 탈 수 있거나 금고다 그러면 이제 금고에다가 카메라 입체로 따라서 그 사람을 분별을 하고요.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112 신고를 하거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금고로 연락할 때 나한테 연락 옵니다.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우리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해서 10만 원권, 5만 원권 이렇게 금액 달러에서 자동 개수기 방식으로 해서 자동 지폐 개수해서 금액을 표시하고 변경시킬 수 없게 하고 그 시각대 또는 계산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문자로 송금하거나 문자로 보내주거나 해서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금액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직원이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냥 얼굴 인식만 이렇게 등록된 사람 또는 열려라 참깨, 비밀번호 방식 여러 가지를 혼합할 수도 있다. 이것은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데도 카메라 인식으로 나 외에는 비밀번호를 못 누르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거나 방문자를 저장할 수도 있다. 이거는 안에서 밖에 또는 회사 나갈 때 키를 잠그면 못 들어오게 비밀 눌러도 안 되는 장치 안에서도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하시면 저기서 또는 단추를 누르거나 해서 번호를 눌러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오체는 이제 오도로시로 하는데요. 안 믿어요. 그런 거 다 해제할 수가 있어서 밖에서 카메라 렌즈를 현관문 디지털기에 달아서 밖에서 이걸 봤을 때 배달이요 그랬을 때가 밖을 봐야 되는데 못 보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치를 달아놓거나 기억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놔가 현관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 남길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관문 비디오폰 같은 것도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회사 나갔을 때도 통신할 수 있게 하고 현관문 디지털 키도 그 방식을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부재중 동영상 만들거나 렌즈를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동시에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렌즈가 움직여요. 각도별로. 그래서 통합 화면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잠수함 같은데 플랫폼을 달아서 위로 올려서 360도 전망대 방식이 아니라 위아래까지 보고요. 위성 통신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쭉 달아서 스노클 방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공기 입출력도 가능하고 잠수부들도 이것이 가능하죠. 잠수부들도 이렇게 스노클 방식으로 해서 천연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탱크가 있는데 자연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연 공기가 들어와서 공기 탱크 이렇게 메고 다니더라도 자연 공기와 인공 공기 차이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물속에서도 심을 수 있어요. 부표 방식, 선박에서 하는 방식. 그래서 100m짜리도 있고 뭐 그러겠죠. 스노클 방식으로 이렇게 부표를 띄우든지 이렇게 올라가서 공기를 흡입해 준다는, 물도 안 들어가고 흡입 내뿜고 이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또는 큰 공기 탱크를 넣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실시간 카메라로 해가서 유선줄을 달아서 선박이나 부표 방식으로 띄워서 유선 인터넷까지 가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유선 인터넷망을 바닥스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유선 인터넷망 이렇게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유선줄을 가지고 통신하거나 물속에 무선 송수신 장치 거리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선으로 통신하거나 가능한데 광산 같은데 이것을 유선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 놓은 광산에서도 매몰돼서도 그 안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지하에서도 가능하고요. 현대 기아차의 재고 관리다. 그러면 이제 유선망 기반으로 갖고 무선 송수신 장치를 넣고요. RFID 방식은 아니에요. 워키토키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거리가 떨어져도 각각의 그것을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제품 정보를 입력하거나 지우거나 다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또는 제품이 나가야 되는 물건들은 빠빠 삐삐삐 이렇게 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빨간불 표시하거나 또는 잘못되게 입고됐을 때 그것도 삐삐 서로 맞지 않아서 그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입고가 되면 이것은 이 번호가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해서 삐삐삐 잘 오류 나는 이런 기술도 있을 수가 있다. 하시면 그렇죠. 자동차만 되는 건 아니죠. 모든 제품에 다 확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유선망 기반으로 해서 무선 인터넷망을 무선 그 송수신 장치를 만든다는 거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럼 회사 내에서도 그럼 워키토키를 제공을 할 때 무선망만 하는 게 아니라 유선줄을 기반으로 회사 내다 그러면 스마트폰처럼 갖고 다니면서 워키토키처럼 유선망 기반으로 신호를 똑같이 송수신해서 통화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회사 내에서 사무실이다 유선망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서로 무선 송수신 유선 전화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를 찍을 수 있고 여기다 이렇게 스마트폰 연결해 갖고 스마트폰에 데스크탑 연결해 갖고 파일을 이쪽으로 주고받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회사 자체 통신망이 되죠. 그래서 외부에서 전기가 끊어져도 비상발전기 돌리면서 할 수가 있어요. 통신을. 회사 내 컴퓨터를 갖다 100대 1000대로 연결해 가지고 자체 통신망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구성하거나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메일도 주고받을 수 있고 자체 앱을 깔아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게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회사 내에서 유선망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호를 이렇게 왔다 갔다 처리하면 비싼 장비가 필요가 없어요. 근거리에서 되니까. 그래서 무선 초인종처럼 이렇게 작용을 하거나 띵동띵동 싼 거는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또는 그렇죠. 멀리 송수신하는 게 아니라 유선망을 기반으로 해서 아파트 같은 데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도 하고 인터넷 장비에서도 근처까지 갈 때는 그렇게 아파트 같은 데도 유선망으로 하고 무선으로 근거리 이렇게 처리해 주면 꽤 많은 것을 신호를 처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아파트 인터폰은 이렇게 가능한데요. 일일이 선을 연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유선전을 기반으로 해서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 통신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메일도 주고받을 수 있고 자료도 주고받을 수 있고 카메라 따라 서로 간에 통화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유선망 기반해 가지고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면 회사 내에서도 유선 전화가 사실 항상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네네. 회사 자체 어떤 비밀 보안 했을 때 자체 통신망이 생기는 거죠. 아니면 그냥 기존의 유선 전화도 하셔도 돼요. 상관없긴 한데
그 다음에 전원 워키, 경원 워키토키다 그러면 얼굴이 등록된 사람만 통신한다든지 드론 조정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굴이 등록된 사람만. 또는 이렇게 얼굴이 이제 비밀번호라는 거죠. 열려라 참깨 이렇게 비밀번호 머신을 같이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드론 조건이 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먼저 있어야지 조정할 수 있다.暗구어가 맞아야지. 그것을 삼성에서 하시더라고. 하시지 마세요. 삼성도. 그래서 삼성 페이에 전파했다 비밀번호 따라서 현관문 또 자동차문 개폐에 쓰시던데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고 계십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다 또는 암호 프로그램을 둬가지고 그 시각대 암호 프로그램에게 맞든지 이런 것도 쓸 수 있는데 모뎀이나 와이파이 기타 다른 장치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인터넷에 주고받는 모든 파일에 암호를 둘 수 있는데 그럼 해킹하기 상당히 이렇게 알아보기가 어렵겠죠. 기존에 암호 프로그램을 넣어서 자동을 하는 것 또는 자기 임의로 자기 얼굴이 등록돼야지 이메일을 열어볼 수 있든 뭐 이렇게 파일을 열어볼 수 있든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등록된 얼굴 또는 열려라 참깨 비밀번호 방식 여러 가지를 혼재할 수도 있다. 이 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쓰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있다. 컴퓨터나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에 고유번호를 딱 이렇게 전 세계 하면은 전 세계 고유번호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인터넷망이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국제망을 만들어요. 국제 약속을 해야죠. 약속을 해서 고유번호만 있어 어디서 해킹이 들어왔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의 번호를 속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 경로 형성을 통해서 그것이 신호가 어디 경로로 형성됐다는 그 통신회사가 협력을 하면 어떤 경로로 들어왔다는 걸 알아서 그 데스크탑에서 들어왔다, 그 컴퓨터가 들어왔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경로 인식으로 해서 상대방의 해킹을 잡아내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경원 워키토키다.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등록된 사람 암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시각대 암호가 맞는 것 드론 조정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열려라 참깨 음성인식 비밀번호 방식을 같이 공존할 수 있는데 하나의 같은 전파라면 호출만 들이겠어 전체 100명이다. 그러면 경원 100명이서 동시에 통신한대. 하나는 또 다섯 명 10명이서 통신하고 15명 통신할 수 있는 반상형 같은 거죠. 아파트 인생 회사 내에서도 쓸 수 있어요. 유선망이나 무선망이나 이 원리를 따르시면 제 기술 또는 각각 통신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이런 것들을 꽂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료를 이렇게 다운로드 업로드도 가능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각각의 전파를 각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서로 다른 전파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네. 안테나 같은데 이렇게 뭐 위성 안테나다 그러면 이렇게 스카이라이프다 그러면 거기 미니 안테나가 10개가 있어서 각각의 다른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호출번호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는 각각 신호를 처리하거나 옆에 그렇게 안테나에게 신호를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뭐 통신칩이다 그러면 대중선을 만들어서 옆에 통신선의 신호에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동영상계를 잘게 100개로 쪼개서 1년 반 암호를 옆에 나눠서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은 CPU, GPU 이런 데서도 가능하다. CPU, GPU, 뭐 이렇게 DRAM, HDD, 이렇게 SSD 저장 장치 모든 통신칩과 반도체에서 차량 반도체에서도 자기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가지고 1년 반 암호 설정을 해서 옆에 나눠져서 공동 협력해서 일꾼들이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다시 조립을 하면 돼. 저장할 때도 각각 다른데 조정할 수 있어요. HDD, SSD. HDD도 대중소로 만들고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통신선을 여러 개 많이 건설해. 굵은 통신선, 중간 통신선, 얇은 통신선을 만들어서 초고속 대용량 통신선을 둘 수도 있어요. HDD, SSD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 초고속 대용량이 가능한 것은 그렇죠. CPU, GPU 또는 이렇게 PM 반도체 내에서도 전극이 이제 2개인데요. 여러 개 전극을 만들어 놓거나 뭐 거기에 방막 트린 데서도 약간 두꺼운 놈을 일부러 만들어 갖고 초고속 대용량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m 베이스 콜렉터에서 두께가 똑같아요. 그래서 두꺼운 놈을 일부러 금속선이다 만들어 갖고 초고속 대용량 선으로 사용하거나 태양전지 단결정에서 금속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 갖고 동그래도 되고 내버려도 뼈표명도 돼. 그래서 전기가 쉽게 사라지니까 모이게 하고 금속선을 인쇄하시잖아요. 거기다 약간 두꺼운 줄을 쳐서 그래서 초고속 대용량으로 이렇게 쉽게 오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보단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케이블 같은 거 이렇게 컴퓨터 케이블관 있잖아요. 여기도 초고속 대용량선을 따로 만들어서 같은 케이블이 있는데 두꺼운 놈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언오프식으로 해서 그걸 대용량 정보할 때 그거를 지켜줘. 전기가 많이 되니까 그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속도를 빨리 처리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모든 반도체, 이렇게 이동통신 장비, 그다음에 위성 통신 장비, 그다음에 모든 형태의 라우터와 모뎀과 이렇게 와이파이 모든 데서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동축 케이블이다. 그러면 하나의 굵은 선이 있잖아요. 그럼 얇은 선을 피보기씩 몇 개로 만들어 놓고 해서 선을 많이 만들어서 통신한다면 되게 좋을 텐데. 같은 선 안에 두께가 틀린 피보기씩 틀린 놈이 존재한다는 거죠. 모든 전기도 이와 같이 하시면 전기선, 통신선, 광선미선을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유선 인터넷, 유선 전화가 쌍방향이잖아요. 두 개인데 두꺼운 놈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게 좋을 텐데 유선 그럼 전화도 인터넷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유선 전화도 싸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기서 그걸 이제 또 좀 더 추가로 확장해서 TV에다 연결해 놓을 수도 있겠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네네. 그 다음에 모든 반도체 직렬과 병렬이라는 신호 처리를 두 개를 공존하게 하거나 각각 쓸 수도 있고요. 두 개를 동시에 가동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PU, GPU 이게 그러면 엔비디아 저한테 돈 다 내셔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GPU, 인텔도 저한테 돈 다 내셔야, 삼성도 내셔야 되고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한다는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모양과 형태가 뭐가 됐든. 그래서 통신칩도 이렇게 만들거나 인터넷 장비, 그다음에 이동통신 장비, 모든 통신 장비, 유성 통신 장비, 모뎀과 라우터도 그러하다. 그래서 병렬과 직렬을 공존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죠. 반도체에도 이 개념이 다 들어가거나 배터리에도 이게 들어갑니다. 직렬 쓸 때 직렬 쓰고 병렬 쓸 때 병렬 쓰고 두 개를 동시에 쓸 수도 있고 충전도 빠르고 방전도 빠릅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파워를 강력하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병렬과 병렬을 같이 쓴다 또는 공존하게 한다는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갖고 1년번 암호 설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100개 또는 1000개도 10,000개도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HD, SD 각각 다른 데 저장했다가 다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연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PU나 GPU 이렇게 DRAM 같은 거를 대중소로 만들어요. 이렇게 면적에 제한이 있으니까 숫자를 일꾼을 많이 늘려요. 5개 들어갈 거를 20개, 40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동영상계를 잘게 쪼개서 동시에 띄워서 동시에 읽고 저장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장했던 것도 동시에 불러서 일꾼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단위별로 띄워서 동시에 읽고 동시에 신호를 처리하는 기술. 그러면 현재는 CPU나 GPU, DRAM, 그다음에 HDD 모든 기술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될 텐데요. 친구는 다른 설계를 보여야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그럼 정보를 쪼갤 수 있냐? 통신선을 대짜리 굵은 놈, 중근 놈, 얇은 놈을 쓸 수 있고 통신선은 초고속 대용량이 가능한 거. 평상시에는 언오프해 갖고 대용량은 좀 이렇게 쉬게 하고 그래서 딱 반짝 쓸 때만 대용량을 쓴다는 거죠. 반도체 안에도 가능하고 인터넷 장비, 이동통신 장비, 위성통신 장비 모든 통신 장비에 유무선이 됐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우리가 게임할 때는 게임을 할 때는 PC방 가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렇죠. 초고속 용량이 계속 해야 돼. 속도가 빨라요, 집안보다. 근데 요새는 이제 집안도 빠르죠. 근데 그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면 PC 그러니까 CPU 자체, GPU나 이렇게 DRAM이나 SSD나 HD도 그럼 이 개념을 쓰자는 거죠. 그래서 약간 두꺼운 통신선, 초고속 대용량 선이 평상시에는 쉽게 하고 일반선을 썼다가 정보가 많이 왔다 갈 때는 이것을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쓴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케이블 TV도 케이블 같은 데서도 이렇게 똑같은 굵기가 아니라 두꺼운 놈을 설치해서 그걸 초고속 대용량 선으로 하면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로봇에도 쓸 수 있는 로봇에도 당연히 되죠. 인터넷 장비, 이동통신 장비, 무선, 유선 통신 장비 모든 것에는 이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게 안테나에도 쓸 수 있고 통신칩에도 쓸 수 있다. 차량 반도체에 쓸 수 있고 TV 안에도 모든 전자 회로 기판에 유선과 있고 저렇게 이렇게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거나 약간 두꺼운 초고속 대용량의 성이 따로 존재해서 어느 식으로 그걸 가동하게 하시면 전력을 항시 이렇게 많이 쓰지 않고도 많은 양의 대용량이 있을 때 그걸 열어 가지고 통신을 한다는 거죠. 속도가 빨리 처리되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동통신 장비다. 이 유선 인터넷망이다. 그러면 기지를 갖다가 이렇게 버스 정거장처럼 해가지고 초고속 대용량선을 갖다 전문으로 해가지고 신호를 빨리 처리해주는 정거장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 유선 인터넷망이 엄청나게 빨라질 거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본사 컴퓨터에 못지않게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컴퓨터가 신호를 대신 거기 빨리빨리 처리해 준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이게 되게 편리하게 될 거다. HDD나 SSD도 이렇게 대형 정보를 대중소로 만들어고 하드웨어 디스크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처리도 대중소로 만들어요. 그래서 통신선을 굵은 놈, 중간 놈, 얇은 놈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통신선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많이 만들어갖고 정보용량이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플로팅 게이트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만들 수 있어요.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네네. 디램 같은 데다가 약간 그렇죠. 배터리를 달아갖고 그렇죠. 휘발하지 않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전기가 나가도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계속 기억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디램에다 플래시 메모리 약간 떨어져서 또는 같이 원칩으로 해가지고 플래시 메모리 티끌만큼 붙여준 다음에 기억 장치가 되는데요. 단가를 맞추면 되죠. 하시면 이렇게 절연 구조만 틀림없으면 괜찮아요. 또는 D램이나 SRM 갖다가 절연 구조를 맞춰 만들어서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조금 준다면 임시적인 기억이 가능한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CPU 같은 데도 플래시 메모리를 좀 원칩이나 좀 떨어져서 탑재를 속도를 그냥 빨리 처리해주는 기술에 해당한데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CPU 자체에 약간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CPU를 GPU 개념을 쓴다는 거죠. 원칩이나 마더보드에 좀 떨어져서 해서 AI 칩으로 만든다. 이 구상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SRM이나 D램 이런 것도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로 만들어 최대한 숫자를 많이 배치해서 일꾼을 많이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죠. 정보 용량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를 만들어서 간다. 플로팅 게이트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들어가 정보 용량을 빠르게 처리한다. 일꾼을 많이 만들어요. 이렇게 실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적으로 분할하는 게 아니라 통신선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내부를 진짜로 분할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픽셀이다. 그럼 픽셀 자체를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로 만들어요. 디스플레이 장치, 카메라, TV 모니터, 이런 데 가능하겠죠. 컴퓨터. 그래서 그거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영역을 19역으로 나눈 하나의 픽셀을 정보 단위를 색깔을 거기에는 좀 더 섬세하게 표시할 고화질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방막 트랜지스터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만들고 언오프식으로 쓰고 각각 전기도 강중량으로 줄 수 있습니다. 또는 통신선을 굵은 놈, 중근 놈, 얇은 놈을 해서 이렇게 신호를 전기선이든 통신선이든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다. 전기선을 하나짜리도 전기가 흐르는데요. 여기는 전기가 오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면은 여기서 콘센트에서 여기서 꽂아서 쓰거든요. 하시면 그럼 전기선도 하나짜리 전기 흐르잖아 생각이 드시죠. 네. 금속을 여러분 만졌다가 감전된 경우 있죠. 물에 들어갔다 감전된. 그래서 그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선도 구리선이 일반적으로는 구리선이. 그래서 하나짜리 쓰시면 제 기술이다.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하나짜리나 보통 5개로 만들었다 전기선을 그건 언오프식으로 2개가 틀린 놈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5개짜리면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개만 쓸지 2개 쓸지 각각 전기는 공급할 수 있어요. 3개만 쓸지 4개만 쓸지 해서 전기량을 약하게 쓸 수도 있고 강하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전기선을 이런 조명이다. 조명도 그렇고 어떤 장비에도 굵은 놈 전기선이 구리선은 중간 놈 얇은 놈을 써서 전기량을 틀리게 흘려보내서 이걸 밝게도 만들 수도 있고 어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지 말자. 슈퍼컴퓨터다. 그럼 100대단의 컴퓨터 100대를 묶어가지고 동영상 한개를 100개로 잘게 쪼개서 데이터 센터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처리하게 하고 연산 다시 하나로 묶습니다. 저장도 각각 틀린데 할 수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외부 컴퓨터가 떨어져 가지고 신호선을 끊고 거기다 독립 저장을 해가지고 이거를 몇 주지 않으면 전체 정보가 맞춰지지 않는 기술을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컴퓨터 케이스가 필요 없으므로 그만큼 뭐 이렇게 마더보드라든지 이런 기판과 저장 구조만 있으면 100대 컴퓨터가 엄청 싸게 만들어. 이거를 슈퍼 컴퓨터 만들 수 있다. 이 개념을 쓰시면 삼성이든 어떤 데서도 쓰지 마시라. 아이디어 하나로도 특화난다. 대단한 아이디어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짐 켈러라는 분과 우리나라 모래라는 데서 이 개념을 쓰시는데 쓰시지 마세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 국정원 국가기관이 지금 광고 형태로 들어오고 팔로우 형태 100군데도 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한미 대사관들 백악관도 팔로우 계시고 그래서 제가 팔로우 했다고 할까봐 저는 이제 미국과 한국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각 당들이 팔로우를 하셨고요. 국회의원들도 미국의 어떤 CIA, FBI 이런 데도 다 하셨습니다.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 안 하신 거 뭐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기치려고 저걸 팔로우했다. 광고는 사기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오랫동안 광고를 내셨고 YTN의 제게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의뢰는 삼성과 대기업 제기에서 쏟아져 나오더라. 그래서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법치 체계고 지적재산, 향후 무역전쟁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을 강화시켜야지 이기는 방법이 이기는데요. 저는 지적재산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기술을 각 나라에서 키보드 찍어가지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각각 만들면 우리나라 이렇게 대기업들은 일본 대기업들, 대만의 대기업들, 기타 다른 기업들은 이익을 받아요. 그러지만 거기는 이익을 보지 않고도 군인들이라고 표시는 않죠.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탁탁탁 찍어갖고 얼마든지 무한 자본을 대주면서 원래 원가의 10분의 1 가격도 낼 수 있어요. 국내에서 그걸 싸게 유통을 시켜버리면 그 덤핑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원가 경쟁력이지. 네, 그렇게 해서 모든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다. 그 나라 자국 산업을 키우는데 각 정부는 혈안이 될 것이다. 제 기술이 공개적으로 갔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나 또는 이것이 시작이어서 다른 지적재산권, 다른 특허도 하고 기업을 파산시키고 우리 우리나라서 소송해 그 기업 파산시키고 없애버리고 또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빚지면 은행이든 뭐든 빚지면 재료로 키보드로 재료를 만들어 버리면 또 자본 공급하면 숫자 방식이니까 현재 자본은 현재 화폐는 숫자 방식입니다.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화폐를 모르는 분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화폐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서 금융에 대해서 지식이 좀 있습니다. 영어는 좀 모르는데 지식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컴퓨터의 데스크탑 컴퓨터의 어떤 케이블 센터박스 역할을 갖다 컴퓨터에 통합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케이블 TV에서 하던 유선 인터넷만 기반을 해가지고 케이블 TV는 지금 채널이 100개, 200개, 뭐 400개 이러는데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하면은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 만들어 동영상 올려놓게 해서 유튜브 넷플릭스처럼 만들어 놓거나 넷플릭스처럼 뭐 드라마 영상을 찍어서 올려갖고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죠. 자체 홈쇼핑도 만들 수 있고 광고도 내 수익을 나눈다는 거죠. 또는 유튜브에서 틀어준 또 넷플릭스 틀어주거나 네이버에서 틀어준 이런 동영상들을 TV로 틀어주면 그게 방송국이죠. 그래서 현재 있는 케이블 TV도 100개, 200개 채널이지만 이거는 몇백만 개의 채널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몇백만 개의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이 방식을 쓰시면 삼성도 이걸 쓰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있는 TV도 교체할 필요도 없고요. 모니터가 TV로 교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모니터는 TV에 대비해서 단가가 되게 싼데요. 엄청나게 크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프로젝트 빔 방식으로 해가지고 프로젝트 빔에 이것을 현재 TV가 좀 작아도 그 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신호를 유선으로 연결해서 프로젝트 빔에 처리해가지고 프로젝트 빔으로 크게 볼 수도 있어요. 창문에다가도 틀어줄 수 있습니다. 필름을 해가지고. 그래서 창문에다가도 바다뷰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런다 그랬죠. 산뷰도 만들어줄 수 있고 창문을 플라스틱 유리창에다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건물 같은데 프로젝트 빔 방식으로 해갖고 건물에게 알루미늄 코팅을 해가지고 알루미늄 스크린을 만들어 건물 벽에다가 코팅을 하거나 입간판 또는 그 건물의 간판에다가 이렇게 하거나 옥외감 광고판 이런 데다가도 프로젝트 빔식으로 만들면 엄청 싸게 만들 수 있다. 요새 프로젝트 빔 화질이 좋아요.
이 방식으로 광고판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카페 창문 같은 데도 점점점점점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표시할 수 있답니다. 안에도 볼 수 있고, 아니면 한 구석 택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 빔 방식으로 하면 되게 싸게 제작을 할 수 있다. 그것을 TV, 호청 차트, 택시 같은 데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광고판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이 방식은 제 기술이다. 프로젝트 빔을 이용해서 광고판으로 만드는 방식은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있는 데스크탑이다, TV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서 사용할 수 없을까요? 원격 조정을 하다 보면 그래 여러 사람이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은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어 쌍방향 통신에서 이미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공식적으로 할 수 없을까? 그렇죠. 쌍방 거기서 프로그램이 몇백 개나 있는데 거기서 이쪽으로 보내거나 저기서 있는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고요. 여기 있는 정보를. 불법이긴 한데 가져갈 수도 있어요. 유튜브 같은 건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일정 저장 공간을 자기네 공간으로 인식을 해서 거기다가 임시적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프로그램 스마트폰 안에서는 이렇게 속도가 빠르죠. 올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그 파일을 갖다가 업로드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다운로드도 가능해요. 이런 저장 공간, 상대방의 컴퓨터, 스마트폰을 이렇게 저장 공간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가능하답니다. 네, 가능.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유선 인터넷망, 하나의 컴퓨터, 그럼 하나의 데스크탑을 유선, 무선 둘 다 해가지고 각기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접속하고 노트북을 접속. 그런 게 하면 그것을 처리해줄 능력만 있다면 그 컴퓨터, 노트북 또는 이렇게 심지어는 스마트폰조차도 이 기술이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각각 다른 일을 하고, 하나의 TV 안에 접속해가지고 각각 다른 방송을 갖다 유무선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유선 방식인데요, 유무선으로 볼 수도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신호를 처리해주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도 워키토키 장치로 해서 멀리 신호를, 하나의 컴퓨터 가지고도 하나의 어떤 하나의 TV 가지고도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신호를 송수신 워키토키 장치를 해준다면 내가 멀리서 내 TV를 볼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에서 상대방의 TV 있는 거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서 하나의 TV에 여러 사람 20명이 달라붙어 유무선으로 신호를 받아볼 수도 있고요. 동영상도 보고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컴퓨터도 동일하게 이 개념. 내 스마트폰에 여러 사람이 접속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현재 스마트폰에도 어차피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공개화시키는 건데요.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사람이서 공동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 같은 장면 화면을 뭐 제가 스마트폰이다, 데스크탑이다 그러면 내 화면을 상대방이 보곤 이렇게 내 자료를 갖다 띄웠다 그러면 지금은 다운로드 업로드 방식이 아니라 화면을 상대방이 보는 기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상대방이 본다.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스마트폰은 1대1 통화 방식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1대 다자간 통신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서 100명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방송으로 가기 위한, 스마트폰 안에 앱을 둬가지고 데스크탑, 노트북에 앱을 둬서 방송으로 가기 위한 기술인데요. 그 다음에 TV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으로 만든다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해서 열어서 100명, 1000명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또는 그중에 몇 명이서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자기 스마트폰이 방송국이 되겠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1대 다자간 통신을 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스마트폰 안에서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 다음에 보안 방식인데요. 보안 방식인데 경로를 인식한다는 것이죠. 내 지금 스마트폰 데스크탑에 키보드로 이렇게 하는 경로를 인식한다. 내 스마트폰에 이렇게 음성 지금 이렇게 녹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로를 인식하는 거예요. 카메라 인식도 되고 경로를 인식. 여기서 나오는 신호를 여기 스마트폰 키패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로를 인식해서 자신만 하드 디스크나 또는 이렇게 갤러리 같은데 이게 설정을 변경을 시키거나 컴퓨터의 주요 설정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다운로드, 업로드,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통신 기록 또는 문자 기록, 계좌 기록을 못 보게 하는,
또는 심지어는 여기 있는 화면을 영상통화 하시면 우리가 상대방이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음성통화도 할 수 있잖아요. 영상통화를 하면 여기 있는 정보를 상대방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상통화 안 하면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 있는 모든 프로그램 중에 각 프로그램이 댓글을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원격 조정은 앱을 쓰지만 앱을 몰래 깔아 놓을 수도 있잖아요. 볼 수 있어서 각 프로그램 활동을 감시하는 거예요. 각 프로그램 또는 각 파일에 번호를 붙여갖고 어떤 것이 활성화되느냐, 이쪽 것을 보고 있느냐 안 보느냐, 또 허락을 받아야만 내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허락을 받지 않으면 삐삐삐 소리 나거나 이것을 이렇게 빨간불 표시 나거나 해서 프로그램이 활동한 경로의 기록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사법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것도 지울 수는 있긴 한데 못 지우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경로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그쪽에게 기능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얼굴이 먼저 있어야지 상대방이 그렇게 할 수 있다든지, 내 얼굴이 비밀번호가 내 얼굴이 없으면 그 조작이 안 되는 기술도 쓸 수 있어요. 열려라 참깨 비밀번호 방식도 있고. 그래서 주요 설정 변경과 아니면 그 어떤 저장, 이렇게 상대방이 야동을 본다. 이게 어린이 야동인데 날 보지 않네. 상대 다운로드 할 수 있거든요. 난 죽는 건데 현재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황당한 이런 상황인데요. 네, 그럴 수가 있어요. 원격 조정 생각하세요. 네. 몰래 가는 그게 이제 해킹인데요. 몰래 가능하다는 것이죠. 앱을 몰래 깔아 놓을 수도 있고 기존의 정상적인 앱 안에도 숨겨 놓을 수도 있다는 것. 물론 범죄지만 가능은 하다는 것이죠. 경로를 인식해서 상대방을 어떤 활동 외에 못하게 하는, 경고가 들어온 게 차단시켜버리는, 이렇게 옥션이다, 네이버시 옥션이다. 고객님이 들어왔는데 물건 구매 외에 엉뚱한 짓을 하더라. 그럼 그것을 경보 내리고 112 신고하거나 빨간불 들어가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실 경로 인식 기능 이걸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각 프로그램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자체적으로 보완을 할 수 없을까요? 각 프로그램 우리 원고 토렌목마에 들어있나, 우리가 만든 파일인가 아닌가, 이 파일이 정상 작동하는 거는 자동 이렇게 보안 프로그램 자체에 있어가지고 검사하는 기능을 주시면 되게 유용할 텐데요. 이렇게 CPU의 바이오스에도 이 기술을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체 검사 기능 이런 것을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시고 자체 검사, 우리가 만든 파일 맞는지, 프로그램이 이상 파일이 남는 자체 검사 기능을 모든 프로그램마다 의무화 시킨다면 트로이목마가 숨겨질 일이 없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어떤 하드디스크다, 갤러리다 그러면 기타 설정을 있어서 내 얼굴이 있어야만 변경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 또는 열려라 참깨 비밀번호 방식도 가능하다. 좀 약하긴 하죠, 보안 수준이.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쪽 자료를 저쪽에 넘겨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이쪽을 보고 있다, 이쪽 자료를 가져갔다는 경로 기록을 남겨놓는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112 신고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경로 기록을 삭제하지 못하게 그것을 그쪽인 권한을 허용하지 않고 이쪽 화면을 보여주지 않는, 영상통화할 때 잘 안 보여준다는 이런 기술도 캄캄이니까 볼 수가 있어야죠. 정보를 보내지 않는 기능을 쓸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안 수준을 강화시켜서 그쪽 프로그램에서 새로 이쪽을 다운로드해서 자기네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다운된다. 그러면 이게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것도 경로가 기록되게 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럼 뭔 활동을 했는지 그쪽 프로그램이 내 스마트폰에 들어와 있는 이상 자기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그게 경로가 이제 기록이 된다. 삭제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킹에도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은 이제 이쪽 스마트폰 데스크탑을 마음대로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가능은 하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내가 이렇게 신기한데, 집에서 집에서 좀 이렇게 불 쪽에는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함부로 이렇게 올려놓지 마세요. 그런 거. 비밀 문서를 남겨놨다. 그거 다 본다는 거죠. 네, 다 보는 게 가능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다 가능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못 보는 경우는 없어요. 다 기술적으로는 불법이지만 가능은 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원격 조정 생각해봐라. 그런 거죠. 네네네. 그래서 내 하드디스크나 갤러리 또는 설정 변경을 시킬 때 파일 하나에다가 이렇게 비밀번호를 두고 그 비밀번호 내 얼굴이나 열려라 참깨 음성 인식 이런 방식일 수도 있다. 이메일을 열어볼 때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파일을 열어볼 때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기기 간에는 이렇게 서로 같은 암호 프로그램에서 그 일치하지 열어볼 수 있는 그것도 있어요. 네, 스마트폰이나 모뎀 와이파이 서로 기기 간에 이렇게 할 때
이 암호 프로그램이 있어서 맞아야지 통신하는 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TV, 스마트폰과 컴퓨터 기기에 맞아가지고 할 수 있거나 거기다가 이메일을 넣을 수도 있고요. 무선과 유선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 데스크탑, 스마트폰 TV, 스마트폰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TV로 전화를 건다든지 이메일을 보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또는 유선 아니라도 무선으로 각각의 오키토키 장치, 통신 장치를 둔다면 TV, 컴퓨터에서 TV로 전화 걸거나 스마트폰에서 TV로 곧바로 전화, 스마트폰에 유선 전화로 곧바로 물론 되죠. 그래서 TV 있고 노트북으로 곧바로 전화 걸거나 유선 워키토키 장치를 준다는 유선 인터넷 기반에서 또는 이동통신 장비 또는 이것을 워키토키 장비로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나 갤러리 파일 하나하나에다 비밀번호를 넣어주는 이런 기능을 넣을 수도 있다.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열 수 있는 거죠. 내 통신 기록을 이렇게 통신 기록 난을 보고자 한다. 그러면 문자 기록 그것도 비밀번호 이렇게 각각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함부로 사생활 침해 못하게 되는 거죠. 계좌 기록도 못 보내. 비밀번호 알아야지. 그 비밀번호가 내 얼굴일 수도 있다.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보안 방식을 선택해서는 안 되겠다. 음악 프로그램이다. 음악 프로그램이 멜론에서도 판매를 하고 옥션에서도 구글 유튜브에서도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몇 번 재생이 됐는지를 본사 컴퓨터하고 프로그램이 기록이 되고 노래방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에 내 파일을 팔았을 때도 지금 몇 번 재생이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저작권 요 산정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또는 몇 번 그것을 음악 파일을 팔았으면 그것이 그 고객에게 일련 번호가 주어집니다. 그 시각대가 본사 컴퓨터하고도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같이 동시에 기록되고요. 그 일련 번호가 스마트폰 안에도 이렇게 나오고 또 데스크에도 나오고 또 엉뚱한 데서도 나오더라. 그러면 이건 불법적으로 딱 복제한 것으로 생각해서 112 신고하거나 경고할 수 있게 못 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네. 이 보안 프로그램을 이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각 보안 프로그램에서 각 프로그램의 활동을 기록하고 활성화된 각 파일에다가도 일련 번호 프로그램을 주고 어떤 파일이 활성화되는지를 감시하는 또는 그것을 경로를 기록하고 그 프로그램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경로를 기록하고 또는 함부로 이쪽 기록을 없애거나 경로 기록을 없애거나 손대지 못하게 하고 이쪽 기록을 가지고 불법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경로 외에 할 수 있는 예, 불법적인 활동을 하듯 이쪽 기록을 가져간다, 본다. 그러면 그거를 딱 경보 내리고 지우지 못하게 하는 기능. 112 신고 들어가거나 이쪽에 문자를 가르쳐주는 기능을 쓸 수도 있어요. 누가 이렇게 했다, 몇 시에. 이건 이제 보안 프로그램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